집안 가득 울려 퍼지는 도드렛 소리. 3년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는 팔 운동인데요. 아니 오른손은 하시지 못하시고? 아니 오른손이 손가락이 안 잡힌 거예요. 근데 이걸 이걸로 잡으면 이걸 또 당기면 힘이 안 가. 그냥 빠져버려요 손가락이. 이걸 쥐어야 되는데 이렇게 쥐어지잖아요. 당기면 그냥 펴져 버려. 그러니까 그냥 오른손은 뭐 아무것도 못해. 광식 씨가 이렇게 재활 운동에 열심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빠 운동하자. 네, 오세요. 하나뿐인 아들 태준이 때문이죠. 어제 했던 1등을 배워가지고 뭐 1등을 너무 잘했다. 어제 1등을 그렇게 해라다 줬다. 사자. 매일 아빠의 팔 운동을 돕고 있는 태준이. 손이 제법 야무집니다. 아빠 아픈 팔 보면 어때? 빨리 나았으면 마음이 들죠. 어느새 훌쩍 자라 아빠의 든든한 오른팔이 된 태준이. 아빠와 태준이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린 올 여름. 광식 씨는 더위뿐만 아니라 통증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통증은 참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운데요. 안 피워주면은 이거 오그라지면서 통증이 와요. 이게 수시로 피워줘야 돼. 이게 일하다가도 통증이 오면은 무조건 앉아서 이거 피하죠. 어쩌다가 그러신 거예요? 이 팔은 무슨 갑자기 그런 거예요. 뭐 일하다가 다친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왼팔이 안 좋은 팔이거든요. 근데 오른팔은 멀쩡한 팔이 갑자기 이래 버린 거예요. 올 3월 달에. 젊은 시절 정비소에서 일했던 아빠는 사고로 허리를 다쳐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2001년도인가 허리를 한번 심하게 다쳐가지고 허리를 쇠박았어요. 쇠 6개를 받고, 그리고 이제 도시 생활을 못하니까 그냥 이리 내려보면 고향이. 어머니가 계신 고향에 내려와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린 광식 씨. 하지만 3번의 목 수술을 하면서 건강도 가정도 모두 망가지고 말았는데요. 2017년 아내가 떠난 후엔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고 나서 뭐 여기 와서 소일거리로 현장 일도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6년도부터 몸이 아주 팍 가버린 거예요. 이 왼팔이 마비되고, 16년도에 이제 또 목 수술하고, 2000년도에 수술하고, 2010년도에 수술하고, 11년도에 수술하고, 그렇게는 몸이 아니 딱 가버리더라고요. 그 사이 태준이는 무럭무럭 자라 이제 12살이 됐습니다. 아직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지만 아픈 아빠의 보호자를 자청할 만큼 성숙하고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한 아이랍니다. 선생님. 태준아 방학 중인데 무슨 일이야? 교과서 가지러 왔어요. 교과서? 네. 그럼 사물하면서 교과서 챙겨가. 다 잘 보내고 있어? 네. 뭐 하면서 보내? 아빠 일 도와주세요. 이요. 집에서 영어 공부할 거야? 네.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 네. 화이팅이야. 네.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정말 장아주. 정말 힘들 텐데 그러면서도 밝게 웃으면서
어찌 보면 그 모습이 장난기가 있나? 그렇게 생각도 드시겠지만 그 장난기 있는 모습이면에는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일을 똑부러지게 말술합니다. 태준이 같은 경우 아버지가 병원에서 있을 때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많이 힘들 법도 한데 그 병원에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중에도 과제를 밀리지 않고 과제한 모습을 카톡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수업으로 결성된 부분 같은 경우도 방과 후에 남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수업을 하는 등 정말 책임감 있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래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시골 마을. 그렇다 보니 여름방학에도 태준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빠와 함께 집에서만 보낸다는데요. 태준아, 얼른 밭에 가 얼음물 담으라고. 방에서 컴퓨터를 하던 태준이가 아빠의 말에 군말 없이 주방으로 향합니다. 그 큰 병에다 담아. 익숙한 듯 자연스러운 모습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몸이 불편한 아빠 대신 집안 살림은 주로 태준이가 담당하고 있답니다. 아빠 물 없어. 태준이도 그저 응석바지였던 때가 있었다는데요. 처음엔 왼팔만 불편했던 아빠를 곁에서 도와주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이제 양팔 모두 쓸 수 없게 된 아빠에게 태준이는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지금 가게? 이른 아침부터 외출을 서두르는 아빠. 태준이도 아빠를 따라 집을 나섭니다. 박스 2개, 갈아 2개. 폭염을 피해 햇볕이 더 뜨거워지기 전에 밭에 갈 참입니다. 창고에 들러 필요한 농기구를 챙기는 것도 태준이의 몫인데요. 이제는 아빠와 태준이 두 사람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고추밭으로 향하는 부자. 아빠는 몸이 아프기 전까지 일용직과 농사일을 가리지 않고 온 동네를 열심히 뛰어다녔다는데요. 이제는 소일거리 삼아 하는 고추 농사가 유일한 생업이 됐습니다. 이 앞이 전부 다 아버님 밭인가요? 아니, 땅은 제 땅이 아니고 형네 땅인데 제가 이러고 벌죠. 이렇게 나온 거 형네하고 같이 고춧가루 나눠 먹고 같이 먹고. 제가 몸이 아픈 게 농사가 별로 없어요. 이게 고추 농사 이걸 해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죠. 몸이 아프다고 마냥 놀 수만은 없는 일.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닌 병원비에 점점 커가는 태준이를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벌어야 합니다. 여기 태준아 이쪽 가로 와봐. 이쪽에 가해. 땅에 있는 거 두 개 땅. 여기 고개 하나 있어. 고개 하나 있지. 고개 가봐. 얼마 전 고추 수확이 끝나고 지금은 약재로 유명한 여주를 수확할 시기입니다. 당뇨에 좋대요. 왜? 네, 아빠가 그랬어요. 사실 태준이가 없으면 농사 일도 어림없는 일입니다. 아버님 팔도 안 좋으신데. 네, 이렇게 한 팔로 이렇게 해요. 이것도 안 하면은 운동을 몸을 안 움직이니까. 이거를 하면 몸을 움직이잖아요. 잠깐만 서 있어도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땡볕 아래서도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묵묵히 아빠를 돕는 태준이. 팔이 불편한 아빠를 대신해 두 사람 몫을 톡톡히 해냅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아빠가 이제 하자고 하고 이제 이렇게 햇빛이 나면 더우니까 이른 시간에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원하고 그래요.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움직인 덕분에 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부지런히 농사일을 마치고 또다시 어디론가 향하는 태준이. 축사도 해? 아니요. 큰아버지 그거 축사인데 이제 지게차로 이렇게 풀 놔주고 이제 가요. 할 일이 많네. 별로 안 걸려요, 시간은. 금방 하고 가요. 광식 씨가 지게차로 축사 앞까지 여물을 옮겨오면 소들에게 여물을 주는 작업은 태준이의 몫인데요. 한 손 운전이 쉽진 않지만 그래도 태준이 덕분에 이렇게나마 일을 할 수 있답니다. 다른 기계하고 틀려서 지게차는 수도 정지된 상태에서 네 발을 만지니까 한 손으로 해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렇게 지게차를 하셨어요? 네, 여기 자격증이랑 다 있어요. 그래도 그때는 두 손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두 손으로 하면 훨씬 빠르죠.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저것도 못 푸니까 태준이가 가서 저런 풀어주면 그냥 들어다가 주기만 해요. 이제 저 혼자 하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한 손으로 풀라니까.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는 아빠와 태준이.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서 가능한 일입니다. 옆 동네에 사는 형님도 허리가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 이렇게 두 사람이 매일 축사 일을 도와주고 있다는데요. 가뜩이나 몸이 불편한 동생에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허리 수술해가지고 일을 못해. 그럼 태준이 아버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안 도와주면 안 돼. 그래도 어깨 안 나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나름 받아놨는데 어깨를 못 써. 신경이 염증이 있어갖고 수술도 못하고. 그런데 몸이 저러니까 무엇을 못해. 그런 걱정이야 또. 어린 태준이까지 고생하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이거 많이 땄어요. 뭐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이렇게 장마통에 이렇게 저기 했는데. 걔는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못 땄어요. 그래요? 이렇게 썩어버리. 불편한데도 이렇게 저기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네. 태준이가 있으니까 하죠. 태준이 점수면 이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고생 많이 하고만요. 삼촌도 고생하지만 아들이 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네요. 2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힘든 시간을 보낸 형님네. 이제 의지할 때라곤 자신과 어린 태준이뿐이라 더욱 신경이 쓰인다는데요. 빨리 건강해져서 가족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너무 옆에서 보기에도 안타깝고 진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아들이 갑자기 기계사고로 지금 2년 됩니다. 세상을 떠나갖고 의지가 삼촌이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데 몸 앉으려 저렇게 진짜 안 좋으니까 진짜로 더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수술 후유증으로 양팔이 모두 불편하게 된 광식 씨. 모든 병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에서 목수술로 인한 신경 문제로 보인다며 정밀 검사를 권유하면서 아빠와 태준이는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더 작게. 여기를 들지마. 손 다쳐. 끝을 나. 그래. 그걸 두면은 손 다치지. 말은 안 해도 아빠 곁을 지켜주는 태준이한테 늘 고맙고 미안한 광식 씨입니다. 많이 해본 솜씨 같은데? 여기 벌써 3년. 3년이야, 이거? 네. 3년 전에는 칼질이 서툴었지. 이렇게 못하게 했지 아빠가. 내가 좋아. 근데 지금 칼질 고사가 다 됐어요. 그때가 좋았어.
하기 싫어. 몸이 불편한 아빠의 든든한 손발이 되어준 지도 벌써 3년째. 이제는 친구 같은 부자 사이가 됐는데요. 방학이라 친구들은 가족들과 놀러도 가지만 태준이는 오늘도 아빠 곁을 지킵니다. 태준이하고 이렇게 그리고 장난하고 하면은요 재밌어요. 일이 힘든지도 모르고 10시에 꺼내장해도 9시 되면 지가 잠자고 거예요. 말은 지금 이렇게 해도 이게 아기 때부터 9시에 잠 버릇을 해가지고 9시만 되면 자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구김살 없이 밝게 자라준 고마운 아들. 아빠는 태준이가 그저 대견하기만 합니다. 농사일에 축사일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빠와 태준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할 일을 알아서 척척 해내는 태준인데요. 그런 태준이의 모습이 왠지 더 마음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있었다면 때도 쓰고 어리광도 부렸을 텐데 말이죠. 엄마 보고 싶지 않아? 네,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을 때 어떻게? 문자 날리거나 전화? 화상통화도 해? 아니요, 잘 안 해요. 왜? 그냥요. 보고 싶다면서. 네. 어릴 때부터 그리움을 참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태준이. 엄마의 몫까지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되려 어린 나이에 아빠의 병간호까지 도맡아 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죄인이 된 것만 같습니다. 예식은 안 하죠. 그러니까 저 가는 대로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정이 그리우니까. 태준이가 몇 살 때 7살 때 나갔으니까. 그때부터 유치원 갔다 오면은 나 없으면 바로 전화. 그냥 나 같이 있으면 밭에 갔다 오면 무조건 꽁민이 졸졸졸졸. 많이 미안하죠. 엄마도 자꾸 나가불고 없대. 아빠도 아프대. 그러니까는 많이 미안해요. 병원 가면은 지가 딱 병원 간호 다 하고 병원에서 그때 보고 미안하더라고요. 이 어린 나이를 벌써부터 이런 고생을 시키는구나 그러고. 오늘은 모처럼 태준이네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태준이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적십자 봉사원 이모들인데요. 태준아! 김태준! 안녕하세요. 네, 태준아, 우리 언니. 아들 안녕. 아 여기까지 뭔 일이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아 바쁘실 텐데. 잘 썼어, 우리 아들 잘 계셨는가? 예, 건강 좀 어쩌세요? 아 그래도 많이 살아나. 아이고, 그러니까 건강하셔야 되는데. 우리 아들 뭐해? 떡 먹어, 맛있다. 물랑 먹어. 네, 기분이 좋아가지고 웃고 있는 물 먹어. 오늘 들어오셔요? 반찬 봉사 좀 하러 왔습니다. 와 많이 바쁘신데 와갖고 이러고 성가시기 안 해도 되는데. 태준이와 아빠를 위한 정성 가득 담긴 반찬들입니다. 장조리. 하고 이제 뼈하고 저 소고기하고. 광식 씨는 몸이 아프기 전까지 적십자 봉사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분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해 왔는데요. 누구보다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봉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좀 참기름 넣어가지고 맛있게 했습니다. 둘이 살다 보니까 그리고 약을 먹으니까 이런 저기를 좀 영양가 있는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소고기를 좀 준비해서 끓였습니다. 아빠의 건강했던 모습을 기억하는 봉사원들. 광식 씨가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함께 봉사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젊었을 때 엄청 건강했는데 딸이 이렇게 갑자기 아프는데. 저 아재가 이제 적십자 우리도 오래 했지만은 엄청 아주 안 빠고 잘 다니신 분이세요. 봉사도 잘하시고. 우리 그 떡국수 예, 진짜. 그랬는데. 근데 갑자기 또 오른팔 다치셔가지고 많이 아프더라고.
우리 특히 같은 적십자 회원으로서 너무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거든요. 협조도 잘하시고 봉사도 잘하시고 적극적이시고 그러셨는데 아프시다니 제 마음도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빨리 좀 않게 되셨으면 그런 마음을 좋은 약속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태준아 맛 좀 볼래? 혜준아, 우리 집 요리사님이 간을 봐야 돼. 간 좀 봐라. 아들은 간 봐라. 너가 간 봐야 한다며. 예약발이었나 봐. 과연 태준이 입맛에 딱 맞을까요? 짜요. 자. 접시자 이모들이 와갖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있어요. 이모들 감사합니다. 광식 씨가 적십자 봉사원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인연을 맺어온 서영선 회장. 누구보다 나눔과 봉사에 적극적이었던 광식 씨가 지금의 위기를 잘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특별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뭐 앞돼지 맛있는 걸 드렸어요. 서비스 하나 넣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에 외식에 태준이도 신이 나 보이는데요. 한창 성장기라 잘 먹어야 할 때죠. 이렇게 해요. 이거 고기 익기 전에 먼저 드세요. 우리 아들 좋아한다 그래갖고. 네, 맛있게 드세요. 이웃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태준이가 지금처럼 밝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네, 삼겹살은 주로 많이 먹어요. 소고기는 비싸서 못 먹고 가끔 먹고. 근데 이렇게 우리 회장님이 또 사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곧 서울의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와 치료를 앞둔 광식 씨.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갈지 걱정이 앞서지만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아빠는 용기를 내봅니다. 아빠가 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 사랑해요. 어린 아들을 위해서라도 광식 씨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빠와 태준이가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따뜻한 사랑과 정성을 전해주세요. 대한적십자사가 여러분과 함께 두 사람의 힘찬 내일을 응원합니다.